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F-35 전투기 도입에 실패하고 F-16 개량 및 추가 구매에 나선 터키가 F-16 개량마저 실패할 경우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지난 10월 18일에 미국이 F-16 판매와 개량 사업마저 동결할 경우 러시아의 수호이 35나 수호이 57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호이 35는 수호이 27을 개조한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며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마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터키의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은 터키는 대안 없이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수호이 35와 수호이 57 구매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위산업은 조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만약 추가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터키 대통령실은 지난주에 터키군이 F-16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의 신형 F-16V 전투기 40대와 기존 F-16 전투기 약 80대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부품의 판매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전날에 미국이 F-35 국제개발 프로그램에 터키가 복귀하는 조건으로 F-16 전투기 추가 판매와 개량용 부품 판매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터키가 F-35 개발 프로그램에 복귀하더라도 미국이 터키의 F-35 판매를 허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터키가 맡은 분야가 조종석 좌석과 랜딩 기어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F-35 판매를 허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애초 터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터키의 지나친 기술 이전 요구에 패트리엇 미사일의 판매를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터키는 2017년에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F-35A를 발주한 것은 지난 2012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에 터키는 F-35 프로그램 출자국으로서 F-35A 100대를 조달하기로 하고 2012년 1월에 2대를 발주했습니다. 2018년에 완성된 터키 공군용 F-35A는 미국의 루크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터키인 조종사의 훈련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러시아 방공 시스템 S-400에 문제가 불거져 미국은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터키가 F-35 프로그램에 출자한 자금과 터키의 소유권이 있는 F-35A 2대의 행방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금을 지불한 F-35A를 인도해 주거나 F-35 프로그램에 투자한 약 14억 달러를 반환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터키가 대금을 지불한 F-35A를 인도하라는 것은 터키의 F-35 프로그램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고 있으며 F-35 프로그램에 투자한 약 14억 달러에 대한 반환 요구는 루크 공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던 F-35A 2대에 대한 대금과 새로 발주한 F-35A 4대의 대금 그리고 F-35 프로그램에 대한 출자금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난해 미 의회가 터키용 F-35A를 미 공군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킨 바 있어 터키가 F-35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터키 측도 F-35 프로그램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의 초점은 터키가 요구하는 보상에 대해 터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며 단순히 미국이 14억 달러를 반환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간단히 정리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터키가 이미 지불한 14억 달러의 반환에 응하면 이번에는 터키가 F-35 부품 제조에 관한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순히 14억 달러를 터키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F-35 프로그램 추방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터키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된다면 터키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터키와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터키는 러시아산 무기 구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터키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어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러시아와 연대할 수 있음을 거듭해서 연출하고 있으며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러시아 전투기 구입을 암시하는 등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미국에 대한 터키의 F-16V 판매 요청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터키가 미국에 요청한 것은 F-16V 40대의 판매와 80대의 F-16을 V 사양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알려진 바로는 터키 측이 미국에 대해 유상군사원조를 경유해 신청했지만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F-35 프로그램에 대한 터키 투자분 14억 달러를 보상하기 위해 미국 측이 F-16 일괄 판매를 제안했다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정부는
F-35 프로그램 추방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F-16V에 대한 매각 허가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F-16V 매각 요청은 약 6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키가 F-35 프로그램에 투자한 14억 달러분은 60억 달러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상쇄되기 때문에 할인 판매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은 총 160대 분량의 F-16V를 터키 현지에서 제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허용하여 F-35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터키 업체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보상안을 제안했고, 이에 수긍한 터키 측이 대외 유상군사 원조를 통해 F-16V의 판매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신들도 미국과 터키의 S-400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며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에서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몰아낸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터키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터키는 러시아산 무기와 F-35A를 동시에 운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F-35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당초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키에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을 50여 개 보관하고 있는 인질리크 공군기지도 존재하여 터키는 미국이 현재 발동 중인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하지만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하는 제재와 대러시아 제재인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은 별개이므로 과연 미국이 러시아의 S-400 도입과 관련되어 터키에 대한 CAATSA에 근거한 제재도 완화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두 가지 제재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현안이었던 인도의 S-400 도입에 대한 제재도 논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현재 미국에게 터키 문제보다 더 큰 딜레마는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는 인도에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망의 필수적인 쿼드 동맹을 구성하는 인도는 올해 중으로 S-400을 인도받을 예정이며 인도는 그동안 두 나라 간 관계 개선 및 미국제 무기 도입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미국 측의 CAATSA 발동 면제를 촉구해왔으나 미국은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인도가 S-400을 계획대로 도입하면 CAATSA 발동은 피할 수 없으며 이 방침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로이터가 보도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제재를 실행에 옮기면 중국 봉쇄 전략의 열쇠를 쥔 인도와의 관계는 냉각되고 반대로 인도의 CAATSA 발동 면제를 인정하면 터키와의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되는 것과 CAATSA 발동을 경계해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나라에 그린라이트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바이든 정권에서 인도 제재를 강요하는 CAATSA를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만 터키에 발동한 뒤 폐지하면 미국의 정치적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상당한 대의명분이라도 없으면 폐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 정권이 원칙을 고수하면 중국에게만 유리한 미국과 인도의 분단이라는 결과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쿼드 동맹을 지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호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 30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미국이 터키와의 회담에서 어떠한 묘수를 꺼내들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